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이집 육상 생태계 팀입니다. 저는 강선주, 저는 김명주. 김혜린. 정성은입니다. 저희가 사정상 녹화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실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한 짱이집 팀의 육상 생태계 팀 정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육상 생태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짱이집과 팀원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숲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 산림 면적 국가 비율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본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를 푸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 짱이집과 팀원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팀 이름 짱이집은 그레이트를 뜻하는 짱과 이집트의 이집을 합쳐서 만든 단어로 짱이집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짱, 이집트를 만나는 저희가 짱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짱이집의 강선주입니다. 제 나이는 22살이고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환경안전공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마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식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여러분. 저는 짱이집 팀에서 영상 직무를 맡고 있는 김명주라고 합니다. 나이는 만으로 21살이고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은 환경공학입니다. 저는 평소에 디저트류를 좋아해서 아이스크림과 빵을 매우 좋아하고 평소에 스쿼시라는 운동을 즐겨 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저는 지금 22살이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기타, 젤리, 사진 찍기, 그리고 버버파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성은입니다. 저는 앞서 만난 두 친구들과 같이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1살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먹는 모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산림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란, 즉 숲이란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넓은 땅 위에 무성한 나무들과 풀, 야생동물, 미생물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림, 즉 숲의 주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숲의 주인은 바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숲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원의 보물창고, 그리고 산소 공장, 공기 정화기, 아름다운 방음벽, 녹색댐, 정수기, 동물들의 보금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림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산림욕입니다. 산림욕은 영어로 forest bath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쉬운 말로는 피톤치드라고도 합니다. 산림욕이란 숲이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이 뿜어대는 향기, 즉 피톤치드를 마시고 피부에 접촉시키면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요법입니다. 산림욕, 즉 피톤치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샴푸와 같이 제품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세계의 날씨, 기후가 다양한 만큼 산림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세계의 산림은 열대림, 한대림, 온대림, 아열대림으로 나뉩니다. 뒤에서 이 자세한 분포에 대한 내용은 강선주 팀원이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크고 오래 사는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거목들은 모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서부에 위치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높이가 100m가량 되는 레드우드가 즐비합니다. 삼나무의 일종인 레드우드는 성장 속도가 빨라 연간 2m가량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히페리온은 2006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히페리온의 높이는 115m이며 나이는 6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히페리온을 레드우드의 국립공원 측에서는 별도로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트래커들이 숲속에서 히페리온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여 히페리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1980년부터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가장 큰 나무들이 모인 트레킹 코스 톨트리 그로브 트레일은 보호를 받기 위해 하루에 50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히페리온 이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자이언트 세콰이어 종의 제너럴 셔먼 트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무드셀라입니다. 1957년 과학자 에드먼드 슐먼이 채취한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했을 당시에는 무려 4,789년의 수령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수령은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나무는 나이테 연대학에 기초하여 직접 코에서 채취한 샘플을 현미경으로 나이테를 하나하나 세어 정확한 수령을 측정하였습니다. 5,000년 가까이 자랐으나 성장기를 지난 후엔 100m에 고작 3cm 정도 굵어질 만큼 아주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산림청은 나무의 훼손을 우려해 무드셀라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고 있으며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공유된 무드셀라 사진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에서 자생하는 일부 강철 소나무를 촬영한 것으로 사진에 있는 나무 중 무엇이 무드셀라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굵은 나무는 멕시코 오아하카에 위치한 툴레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물의 노인을 의미하는 우에웨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줄기의 폭은 14.85m, 둘레는 무려 58m로 30명의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빙 둘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파악된 바 없지만 식물학자들은 1433년에서 160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은 과거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과거 원주민들의 신전이 자리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1400년 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지하수 고갈과 인근의 복닥거리는 교통량에 따른 오염에 의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항구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이자 더 나아가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는 용문산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이라는 절에 있습니다. 나이는 약 1100여 년으로 추정되고 높이 60m에 밑동둘레는 15.2m가 넘는 나무입니다. 전해져 오는 말에 따르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세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에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용문산 은행나무는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한 화재와 피해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여 천왕목이라고도 불렸고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총 산림 면적 국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숲은 얼마나 분포되어 있을까요? 위 사진은 세계의 숲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차례로 북중미 26%, 남미 50%, 유럽 46%, 아프리카 22%, 아시아 18%, 오세아니아 23%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산림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표는 2000년대 기준 세계의 산림 면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계 산림 면적 대비 유럽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륙별 산림 면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의 산림 면적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차례로 유럽 27%, 남미 23%, 아프리카 17%, 아시아 14.5%, 북중미 14%, 오세아니아 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총 산림 면적에 대한 국가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세계 총 산림 면적에 대한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태대별 산림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생태대별 산림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차례로 열대림 45%, 한대림 27%, 온대림 16%, 아열대림 11%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대별 식생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기후대별 식생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극지방, 툰드라, 한대림, 온대림, 온대초원, 난대림, 해양성 식생대, 아열대림, 사막, 열대초원, 난온대림, 난대초원, 열대림, 고산지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대별 산림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표는 생태대별 산림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열대림이 47%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감소 파트입니다. 먼저 전 세계 산림 감소의 현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파란색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인류의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 발생한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변으로 칠해진 황토색이 현재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을 나타냅니다. 문명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밀농사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방목과 목축이 사막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밀농사 지역은 겨울에 습하고 따뜻해서 밀이 잘 자라게 되고 여름엔 더우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잘 발달합니다. 따라서 방목과 목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산림 감소의 문제점입니다. 산림 면적의 감소는 여전히 열대림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재작년 한 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림의 600만 헥타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1분당 축구장 20개의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세계 산림의 감소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지역 평균 기온이 1.45도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대우림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나무와 풀이 우성이 우거진 정글이나 아마존이 떠오를 텐데요. 열대림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적도 인근의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기후에서 나타나는 식생입니다. 열대우림은 풍부한 수분과 높은 태양광의 밀도로 인해 광합성 효율이 높아 식생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열대우림의 대형 식물은 다른 지역의 식물에 비해 크고 성장 속도 또한 빠릅니다. 식물의 밀도가 높으면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들이 많아지고 초식동물이 많아지면 2차 이상 소비자인 육식동물이 많아져 생명체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대림 중 가장 중요한 열대우림에서 현재 심각한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열대 지역은 파괴되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열대림의 파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대림의 파괴 원인은 크게 화전농사 및 방목으로 농경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건축 가구 등에 쓰이는 용대용 벌채 혹은 땔감으로 사용되는 연료림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림 파괴의 결과로는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 극지방 빙하의 감소, 해수면 상승 등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및 식량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강우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과 식량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열대림의 파괴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구의 사막화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열대우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림 내 다양한 형태로 탄소를 고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산소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지구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란 UN 사막화 방지 협약 제1조에 의하여 기후변화와 인간활동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조성된 건조, 방건조 및 방건조 수분 지역에서의 토지 황폐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막화가 확산되면 땅이 메마르면서 연쇄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산림 전체의 강우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파급 효과가 발생하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뭄과 홍수를 야기할 것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산사태가 가속화되고 전염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열대우림의 일부 지역의 강우량은 이미 약 25%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이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 환경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식물들이 살아가며 지구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소중한 열대우림, 지구를 숨쉬게 해주는 열대우림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숲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육상 생태계 파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산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퀴즈를 저희가 내드릴 테니 퀴즈에 대한 정답은 저희가 알려드린 구글 폼에 들어가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폼에 꼭 입력을 하셔야지 본 영상을 봤다는 증빙이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구글 폼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초성으로도 힌트를 제공해 드리니까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숲의 주인인 니은, 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글 폼에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의 나무 중 가장 큰 나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구글 폼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생태계별 산림 비율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은 앞서 수업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조금 돌아가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열대림 파괴 원인 중 하나로 이 행위는 땔감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난 토지의 황폐화를 뜻하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짱이집 육상 생태계팀의 산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를 풀고 구글 폼을 제출해 주셔야지 본 강의를 수강했다는 인증이 완료되니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